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살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가진 게 없는 할머니였어요. 아니, 그렇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희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큰아들 민수와 둘째 준호,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늘 눈치를 봤어요. 마치 신세를 지고 있는 것처럼요. 엄마, 이제는 돈도 없는데 뭐든 우리한테 맡기세요. 큰아들 민수의 말이었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듣는 말이죠. 그러게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편히만 계세요. 큰며느리 영희도 한술 더 떴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지만 그 말투에는 이제 쓸모없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좋아하던 동네 카페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엄마 그런 데서 뭘 하세요? 커피값도 비싸고. 집에서 믹스커피 드시면 되잖아요. 둘째 며느리 미영이의 말이었죠. 한 잔에 4,000원 하는 커피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그때 저는 말했어요. 내 돈으로 사 마실게. 그랬더니 민수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돈이 어디 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았어요. 저는 정말 돈 한 푼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아, 맞다. 내가 뭘. 그렇게 중얼거리며 카페 이야기는 그냥 접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만 상처받고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차피 나는 가진 게 없잖아. 자식들 말이 맞지 뭐. 심지어 제가 평생 해오던 김치 담그는 일까지 간섭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김치는 사 먹어도 돼요. 엄마 혼자 그 많은 양 담그시기 힘드실 텐데. 그러게 어머니. 요즘 시판 김치도 맛있어요.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평생 우리 집 김치 맛을 자랑스러워했던 저였는데 그것까지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도 별로 소중하지 않다고 믿으면서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자식들은 집 문제, 생활비 문제를 논할 때 저를 완전히 배제했어요. 마치 저는 그냥 밥 먹고 자는 존재인 양 말이에요.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준호가 말했을 때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의 구조 변경을 논의할 때도 저는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1층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게 어때요? 엄마 방이랑 거실 사이 벽을 트면 더 넓어 보일 텐데. 며느리들이 마치 자기 집 인테리어 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저한테는 의견도 묻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벽을 트면 겨울에 너무 춥지 않을까. 그랬더니 큰며느리 영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단열재가 얼마나 좋은데요? 옛날 생각 마세요. 마치 제가 구시대 사람인 양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미영이는 더했어요. 어머니 요즘 치매 예방이 중요하대요. 너무 복잡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65세인데 벌써 치매 운운하다니. 저를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또 경자 이모 만나러 가세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어머니. 나이 드시면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좋아요. 괜히 밖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제가 평생 만나온 친구들마저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제 옷차림까지 간섭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더니 엄마, 그 옷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입으셔야죠. 민수의 말이었어요. 65세가 그렇게 늙었나요? 조금 예쁘게 입으면 안 되나요? 어머니 요즘 이런 색깔 입으시면 촌스러워 보여요. 미영이까지 거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회색이나 검은색 옷만 입게 되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되려는 것처럼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자식들이 케이크를 사왔는데 촛불을 켜고 나서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소원 비르세요. 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말고 다른 소원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구석진 곳으로 몸을 움츠였어요. 거실에서는 조용히 있고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도 않았죠. TV를 보다가도 리모컨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채널만 보고 냉장고를 열 때도 혹시 뭔가 잘못 만질까봐 조심조심했어요. 외로운 오후, 저는 주로 방에서 옛날 앨범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였던 행복했던 순간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저를 엄마, 엄마 부르며 따라다니던 시절들을요. 사진 속의 제 모습은 활기차고 당당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한심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깨는 구부정하고 표정은 우울해 보이고 정말로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그 순간 정말 서글펐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자식들은 회사에 가고 며느리들도 각자 바쁘다며 나간 상태였죠. 혼자 남은 방에서 오랜만에 정리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10년 동안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서랍을 열었는데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순자야, 남편의 친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순자야.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아마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일 거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평생 당신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작 당신은 항상 내 뒤에 서 있게만 했지. 하지만 순자야, 당신은 절대 뒤에 설 사람이 아니야. 내가 떠난 후에도 당신 혼자서 당당히 살길 바란다. 그래서 모든 걸 당신 명의로 해뒀어. 집도, 땅도, 예금도 모두 당신 거야. 자식들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들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은행 통장 사본. 모든 게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유산을 처리한다고 할 때도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처음부터 제 명이었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맞았어요. 다 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가진 게 없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서류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제 거일까?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 서류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정말 제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모든 게 정말 어머니 명의네요. 집, 토지, 은행 예금까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에요. 그제서야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저는 10년 동안 이걸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유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럴 리가요. 고인께서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모든 걸 어머니 명의로 해두신 거예요. 정말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배려네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변호사님, 그럼 제가 10년 동안 자식들 눈치 보며 산 게 어머니께서 당당히 사셔야 할 분이셨어요.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을까? 억울한 눈물이었을까? 변호사님, 혹시 자식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가족회의를 열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앉아서 또 엄마 재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아빠가 남긴 건 다 우리 몫이죠. 큰며느리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는 관리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나눠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째 준호도 거들었고요. 10년 동안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았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기가 막혔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 재산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나누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리 연락해 둔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고인의 유언장과 재산 정리건으로 왔습니다. 자식들은 반가워했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유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씀하시는 게 고인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은 이미 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집, 토지, 예금 모두 김순자 여사님 소유예요. 10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집도 저기 있는 토지도 은행 예금도 모두 어머님 재산이에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부인 명의로 이전해 두셨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구석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얘들아. 제가 말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너희가 그동안 날 무시한 이유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였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너희들은 나를 빈털터리 취급했지. 유산도 없고, 돈도 없고, 쓸모도 없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지. 자식들은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봐라. 이 모든 게 내 거다. 집도, 땅도, 돈도 다 내 거야. 10년 동안 내가 너희들 눈치 보며 산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저는 한 명씩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엄마는 돈도 없는데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어. 내가 너희한테 굽신거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모르셔도 된다고. 내가 뭘 몰라.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나인데. 내가 뭘 몰라? 그리고 며느리들을 향해서도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나를 관리 능력 없는 할머니라고 했지.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은 나였어. 누가 누구를 관리한다고? 영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미영아, 너는 나한테 치매 예방이니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니 했지. 65세가 그렇게 늙었나?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너희들이 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정작 재산 주인인 나는 눈치 보며 살게 만들었지. 이제는 반대야. 이 집은 내 집이고 너희들이 여기 사는 건 내가 허락해서야.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머님이 집 주인이시니까 모든 결정권은 어머님께 있어요. 저는 더욱 당당해졌어요.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카페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예쁜 옷도 입고, 여행도 갈 거야. 누구 눈치도 안 볼 거고. 며느리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는 너희가 내 눈치를 볼 차례야.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내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 순간의 제 모습은 정말 당당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정한다. 너희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잠시 멈추고 힘주어 말했어요. 나는 가진 게 없는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모든 걸 가진 여자야.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1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행이었어요. 남편과 가보고 싶어 했지만 바빠서 못 갔던 제주도로 떠났죠. 혼자 하는 여행이었는데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카페에 앉아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데, 아, 이런 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돌아와서는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어요. 댄스 강습을 받았어요. 65세의 라틴 댄스라니 자식들은 기가 막혀 있지만 전 정말 즐거웠어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채화를 그리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렸어요. 그동안 자식들 눈치 보느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었거든요. 순자야, 요즘 어쩜 이렇게 밝아졌니? 친구 경자가 물었어요. 글쎄, 내가 나를 찾은 것 같아. 그렇게 대답했는데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니까 자식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준호가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들도 이제는 저에게 예의를 갖춰 대해요.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했어요. 그 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도 보고 왔고요. 오후에는 새로 배우기 시작한 영어 수업이 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 여행을 갈 예정이거든요. 혼자서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말렸어요. 엄마, 혼자 외국 여행이 뭐예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왜 안 돼? 내 돈으로 내가 가는 건데. 이제는 자식들도 포기한 것 같아요. 저를 말리려 하지 않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겠죠.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감사하며 제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가진 게 없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모든 걸 가진 여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65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햇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남들이 당신은 별 볼 일 없다고 말해서 정말로 그렇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에요.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저는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도 상황도 조건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고 말해보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김순자, 65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